깨르르 안녕하십니까. 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누리호 4차 발사 첫 야간 발사. 내일 새벽 1시쯤 예정돼 있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화가가 국내 사진작가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왼쪽이 프리드리 쿠나스라는 독일 작가 신작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이경호 사진작가의 3년 전 작품입니다. 아,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구도며 심지어 좀 파도 모양 좀 보세요. 아니, 그냥 복붙이야 그냥. 자, 독일 화가 측은 아직 관련 질의에 답을 않고 있답니다. 세상에.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김포 운양동입니다. 저렇게 큰 게 그것도 2마리를 목줄도 않고 산책하는 용기는 또 어디서 나오나요? 왜 또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그런 거 하려고 하신 정효진님. 자, 엄마 아빠만 보던 사반 이젠 군 제대한 아들 서종수도 함께 봅니다 하신 서기휘 이혜영 부부님. 자, 뉴욕 사는 사반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길 하늘이 너무 예뻐서 뉴욕 아침 하늘 고국에 계신 분들도 보시라고 보냅니다 하신 나영휘님. 자, 우리 집 김장했어요. 9학년 사반 우리 엄마 강동 여사가 일 제일 많이 하셨네요. 내년에도 김장하게 건강하셨으면 하신 이계선님. 그리고 송근팔님, 편필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시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감독 사과 없었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국제 마라톤 대회 여자 선수에 대한 이 감독의 성추행 논란 그 후속입니다. 어제 김완기 감독 입장은 전해드렸는데 방송 이후 자, 이수민 선수가 직접 입장문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감독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한 것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 당사자인 이수민 선수가 본인의 SNS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골인 직후 숨이 가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갑작스럽게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통증이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추후에 그 사람이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과 함께 감독님께 순간적으로 뿌리친 행동이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성추행 논란은 일단락된 것 같은데 그럼 다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민 선수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강한 신체 접촉으로 극심한 통증을 선수가 느꼈다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이 논란이 된 본인 행동에 대해서 사과나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해명 영상을 올리는 모습에 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공식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감독님은 본인 잘못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고 하는데 감독이 선수를 보호하고 상황을 바로잡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에서 혼란스러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현재 그때의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자, 김완기 감독도 레전드 선수 출신인데 왜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선수의 그 입장 이걸 왜 고려하지 못했을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광장시장 또 바가지 논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또 영상 만나보시죠. 빈대떡하고 떡볶이 이렇게 주세요. 아, 그래요? 아, 떡볶이가 4,000원이구나. 감사합니다.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게요? 아, 그래요? 와우, 색깔이 진짜 찐이다, 이거. 라고 말했지만 4,000원에 양이 너무 적어서 당황했습니다. 그지? 3개씩 먹으면 되겠다. 저희는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게 4,000원, 이게 7,000원, 이게 5,000원입니다. 아니, 떡볶이에 어묵하고 파는 순대에 간 허파는
어묵게 파도 없고 순대 내장도 없습니다. 자, 요즘 정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 방문한 영상을 올리면서인데요. 이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꽤 많았던 광장시장인데 정찰제 실시를 한 이후로 메뉴판에 가격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대부분이 평균 3,000원에서 7,000원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튜버가 처음에는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 그리고 음식의 양에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한 노점에 가서 5,000원어치 빈대떡, 4,000원어치의 떡볶이를 주문했는데요. 예. 그런데 점주가 1인당 5,000원은 시켜야 한다. 지금 모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행이 있었죠. 그래서 순대에 7,000원어치를 추가로 주문했는데요. 자, 그리고 받은 음식, 떡볶이엔 어묵과 채소 없이 떡만 달랑 6개가 들어있었고요. 순대도 9조각, 내장을 뺀 순대만 9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자, 음식을 다 먹은 뒤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값을 치르는 모습까지 담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상인이 손님들이 없다, 텅텅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광장시장의 논란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서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떡볶이 6조각, 7조각 떡만 6조각에 4,000원. 거의 한 개당 700원 꼴. 토탈에서 한 5,000원, 한 7,000원 정도 팔면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크게 비싸게 지금 파는 모습입니다. 바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바가지, 광장시장 바가지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있었어요. 전통시장이긴 한데요. 어떤 유튜버가 딱새우를 이제 살려고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딱새우를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이 있길래 나 가격 한번 알아보고 돌아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물어보느냐? 그냥 묻기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포장을 하더라. 다른 곳에 가서 전어를 이제 또 가격을 물어보니까 또 전어를 직접 손질하는 모습이 있어서 혹시나 또 소리 지를까 봐 겁나서 그냥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가 영상 말미에 싸고 신선한 걸 떠나서 좀 이런 상황 되니까 허탈한 기분이 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곳은 광장시장 아닙니다. 다른 전통시장입니다. 예, 다른 곳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술고래 도둑. 영업이 끝난 가게 안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 안으로 터벅터벅. 자, 구석에서 말이죠. 소주를 저렇게 집어들어서 하나, 둘, 그냥 잡힌 대로 가방 안에 쏙쏙. 자, 덮인 천을 들어서 뒤적뒤적 하더니 이번에는 맥주병을 써. 역시 술은 섞어야 제맛이지. 자, 다음 날도 또 왔네. 자, 빈 가방만 저렇게 덜렁덜렁 들고 오더니 또다시 술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제보다 더욱 대담해진 모습. 술은 섞어야 된다니까. 에라이 술병이나 나라 이 도둑아 진짜. 네, 너무 태연하고 너무 당당해 보여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한우식당 운영하는 제보자인데요. 평소에 이 가게에서 쓰는 술을 주차장 옆에 구석에 지금 영상에 나온 그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직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누가 술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봤더니 실제로 빈 상자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영상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주차장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자신이 갖고 온 가방과 옷에 술을 넣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고 두세 달 동안 거의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 새벽 2시, 4시 사이에 와가지고 저렇게 훔쳐갔는데 이게 400병 넘게 훔쳐갔다고 해요. 이게 가격으로 치면 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려면은 잠복수사를 해야 됩니다. 잠복수사. 근데 그게 쉽지 않고 새벽 2시, 4시 사이에 저희가 한 번씩 순찰을 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올해 저의 마지막 소원. 3개월 동안 500병을 훔쳤다. 제발 잡았다고 좀 해주세요.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원성 씨. 경찰이 했던 말이 새벽에 잠복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한 게 아닙니다. 직접 잠복을 하셨어요. 직접요? 그래서 새벽 2시 저놈은 내가 잡는다. 30분에 발견을 했고요. CCTV로 실시간 확인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술을 훔치는 모습을.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에
이 남성을 뒤쫓아갑니다. 제보자가. 동선을 쫓은 뒤에 결국 남성을 직접 검거까지 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50대 동네 주민이었고 에헤이. 범행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예요? 배가 고파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술 먹고 배 찹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보여서 보상은 포기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는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목욕탕 운동이 최고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쉬는 날을 맞아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을 찾았어요. 샤워 후 탕에 들어가 쉬고 있었는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내 눈. 아저씨 혹시 여기서 지금 스쿼트 하는 거예요? 예? 뭐 여기서 해야 땀이 쫙쫙 빠지지 어디 삽니까? 아니 왜 굳이 여기서 그런 운동을 하세요? 눈 가렸어. 물속이 덥지 않습니까? 여기가 딱이야. 한 60대 아저씨가 열탕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채 맨몸 스쿼트, 아니 알몸 스쿼트를 하시는 겁니다. 탕 바닥에서 하는 거면 또 몰라요. 사람들 걸터하는 그 대리석 위에 서서 열심히 스쿼트를 하십니다. 탕 안에 다른 분들도 많았는데 다들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탕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그 뒤로도 냉탕에서 물을 다 튀겨가면서 수영도 하고 팔굽혀펴기에 복싱 연습까지 아주 철인 4종 경기를 펼친 뒤에야 탕을 나가셨는데요. 아니 대체 헬스장 놔두고 왜 여기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만 불편한가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저씨입니다. 너만 불편해. 이봐, 남자 몸 처음 봐. 민망하면 목욕탕에 왜 왔어? 자고로 운동이란 말이야. 열탕에서 땀 확 흘려주고 바로 냉탕에서 팍 해야 효과 직방이거든. 너도 일로 와서 같이 다리 벌려. 야, 동그라미. 예, 박 변호사. 예,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아저씨, 동성이라도 발가벗고 다리 벌리고 운동하고 보기 흉하다니까요. 헬스장 가서 제대로 하시든가. 정 여기서 하고 싶으면 수건이라도 밑에 두르고 해줘. 그 엉덩이 그거. X. 자, 일단 소 변호사님. 저 사실 동그라미를 들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좀 전에 그 사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게 동그라미 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 진짜 잘 뽑았어. 네, 저걸 보는 순간 도저히 동그라미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입장을 급히 바꿨습니다. 저게 탕 안이 아니라 밖이었으면 그래도 좀 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서 하면은 물도 튀고 많은 사람이 그냥 시선 보는 것만 좀 부끄럽고 불쾌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물도 튀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근데 여탕에도 저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가님들한테. 근데 저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물속에서 수영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허리 운동 이 정도지 저렇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이 정도 분은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정말 보기도 불편하지만 사실 이건 너무 기본 상식. 저희 탕에 들어가기 전에 땀 닦아주세요. 이런 거 막 다 써 있지 않아요, 남탕에. 여탕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부터 해주세요. 근데 저렇게 열탕에서 땀을 내서 그 땀 난 거 다시 열탕으로 들어가서 씻고 그 물로 다른 사람들 또 샤워하고 또. 자, 박 변호사님, 웃기려고 아니요, 거 아니죠? 웃기려고 한 거 아니고 예. 실제로 남탕이나 이렇게 가보면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진짜. 다만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탕 안에서 저런 행동하는 거는 맞지 않은데 탕 밖에서 저 멀찌감치 혼자서 무슨 짓을 하든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도 보는 것 같거든요. 뭘 합니까? 잠깐만, 최근에 저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옆에 잠깐 스톱했는데. 다른 분이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이상한데. 막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일 아닌가 이렇게 좀 인식이 됩니다. 최근에 저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하려다가 했다가는 좀 이미지 때문에 급변침한 느낌. 자, 김하나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더워라님께서 저런 아저씨 생각보다 흔하다고 말씀해 진짜? 주셨고요. 미영희님께서는
벽 쪽으로 돌려서 하시라고 권유를 해주셨고요. 도도님께서 영상이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너무 숭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Here for your trip. 어떤 시인이 처음 여행한 나라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넥타이가 삐뚤다며 고쳐줬대.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 나라에서 1년을 살았대. 아이씨. 낯선 하늘로 떠나 낯선 곳에 머문 단 며칠이 내 삶의 경로를 바꿀지도 몰라.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도 항공권도 트립닷컴. 100번째 달이 뜨는 밤, 뱀파이어의 축제가 시작된다. 뱀파이어의 운명에 눈을 떠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피해 계승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고등학생 아들이 운동부 주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했고 다른 학생에게 그 장면을 촬영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제보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고1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평소에 성실하게 운동과 시합에 임해왔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아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시합은 꼭 나가야 하는 게 아니면 안 나가고 싶다. 공부에 더 전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보자는 일단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지켜봤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아들이 점점 예민해지고 눈빛도 점점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야 표정이 달라진 아들.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왕,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다 같이 술, 담배를 하면서 그 왕게임이라는 걸 했대요. 점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서 야하게 가고 막 이상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한 친구는 그만한다고 했대요. 이 게임에서 빠지면 돈 10만 원 내야 돼. 걔가 그 규칙을 정했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돈을 계속 받을 성격이래요. 저희 애가 당한 건 손잡이로 우리 아이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라고 했대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했더니 다른 친구 좀 찌큰 애한테 얘를 잡으라고 그러고 본인이 찌르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지방 전지훈련 가서 술 마신 것도 정말 기가 찬데 거기서 또 정말 끔찍한 짓을 했다. 그렇습니다. 올해 9월에 부모에게 당시 일을 털어놨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게 올해 1월입니다. 지방 전지훈련 가서 숙소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주장이 왕게임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건데, 이 왕게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왕을 뽑으면 그 왕이 2명을 지목해서 뭐든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목당한 사람은 뭐든지 다 따라해야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당시 운동부 소속 남녀 학생이 함께 있었거든요. 모여 있었는데 점점 수위가 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주장이 안 된다, 계속하자,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게임 참여를 강요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운동부, 위계가 세기로 유명한 운동부에서 또 주장입니다. 자, 시키면 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왕게임 했는데 하필이면 왕이 또 이 운동부 주장이 왕이 됐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에게 뭔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 사항이 사실 충격적입니다. 중요 부위에 어떤 도구를 좀 집어넣으라고 시켰고요. 당연히 그 부분을 이행하기 어려우니까 덩치가 좀 좋은 어떤 다른 운동부를 이용해서 눕힌 다음에 도구를 집어넣어라 시켰다고 합니다. 그 후에 촬영까지 진행을 했고요. 아마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아마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는데
이 영상 찍힌 거를 그 다음 날도 한 번씩 계속 보여줬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사실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영상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재밌지라고 또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당시를 떠올리면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4월에 있었는데요. 수위가 너무 높고 또 심각한 범죄 행위라서 저희가 저는 봤습니다만 이걸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말로도 전해드리기도 참 그런데 일단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왜 이렇게 막 말을 더듬는지 아시죠? 네, 그 좀 이제 순화해서 표현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에도 운동부는 시험을 이제 지방으로 가서 합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주장이 피해 학생한테 나 어깨랑 이렇게 좀 목이랑 마사지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장이 이제 내가 마사지를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피해 학생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불편한 거죠. 그랬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이제 엎드리게 했는데 옆에 있던 또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 여학생 보러 영상을 찍어라고 얘기를 하더니 또 이제 바지하고 속옷을 다 벗기고 이 중요 부위에 어떤 도구를 이제 넣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갖고 피해 학생이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한 10초 정도 이제 이어졌습니다. 너무 놀랍고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방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계속 멍하게 한참 앉아 있었는데 주장은 이 일에 대해서 장난이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파 그대로 바지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여학생한테 촬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저 짓을 합니다. 자, 내 아들이 저 지경에 몰린 겁니다. 저 상황을 이 어머님은 영상을 보셨어요. 모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가야죠.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학폭위도 열어야죠.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아이가 코치님, 감독님 학교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까지 이런다고? 아이가 너무 실망이 컸고 저희는 사과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반성도 모르겠는데 그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 형이 그렇게 하고 나서 너한테 사과한 적이 있냐? 아니, 장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저 형은 기억도 못하지?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그런 행동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억도 안 하고 저러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 상황을 정리해 드리자면 이 주장이라는 아이가 이 제보자분의 아들을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김하은 아나운서, 아무튼 이 어머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게 그 학교 측의 처분이 터무니없이 보잘것없더라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땠길래? 자, 학폭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월에 숙소에서 술게임을 하던 중에 발생했던 그 성폭력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게임이고 행위의 정도가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숙소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발생했던 그 성폭력은 서로 동의가 없었고 또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영상을 찍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도 역시 학교폭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자, 가해자인 운동부 주장에게 내려진 그 처분, 3호 교내봉사 4시간. 제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 반성 정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제보자는 지금까지 주장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주장은 피해 학생이 학폭을 걸고 나오니까 맞학폭,
얘도 학폭을 했다라고 대응을 했고요. 맞학폭. 네, 이 건은 만장일치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손 변호사님, 그러면 아까 이 제보자 어머님이 이 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셨잖아요. 네, 또 그렇죠. 경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고소를 했고요. 지금 경찰 수사를 거쳐가지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청법,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어갔고요.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그럼 네. 검찰에 넘어갈 정도로 네. 심각하다고 경찰도 판단을 한 건데 네. 그런데 교내 봉사 4시간이요? 물론 형사법적인 판단과 또 학교 내에서의 징계 관련된 판단이 다소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결과가 동떨어지면 이 피해자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제보자는 또 이런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해 학생, 그러니까 이 주장 선수가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에이스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서 그걸 일부러 덮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고3인 주장이요 내년에 이미 모 시청팀으로 가도록 이제 이미 다 확정이 됐고 또 이 사건 후에 열린 전국 대회에서 3관왕을 했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좀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학생 선수 운동을 그만두진 않고 더 열심히 힘내서 끝까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모도 계속해서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이 전국 대회 3관왕이고 이러면은 나중에 국가대표도 막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저희가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가죠. 새소리와 물소리가 흘러나오는 이 기계. 몸에 착용하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목 디스크와 족저근막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후기가 쏟아집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을 회복시키는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난 3월 저희 사건반장에서 다뤘던 바로 그 제품 맞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의 충격적인 정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90살 드신 고령의 할아버지가 무슨 물건을 사야 된다면서 제보자한테 야야야야 이 198만 원 좀 빨리 좀 보내라 해서 보내주셨대. 자, 도착한 택배를 뜯어봤더니 휴대용 라디오가 와 있더라, 손 변호사님. 네, 제보자가 90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할아버지가 뭐 사고 싶은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 있으면 보조식품 있으면은 그걸 대신 주문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할아버지가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여기로 이체해라. 그래서 198만 원을 이체했어요. 송금했는데 그 후에 며칠 후에 도착한 물건을 봤더니 휴대용 라디오입니다. 예, 소형 라디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제품 뒤에 뭐 KC 마크도 있고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기능 디지털 MP3 라디오 스피커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198만 원짜리냐 또 다소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보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해병대 전우회를 통해서 연이 닿은 오랜 지인이 소개해 준 사람이다. 네, 아주 가깝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물건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쓰게 만들고 돈까지 바로 입금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랬더니 지난 3월에 저희가 방송했던 그 제품하고 같은 거. 자, 이걸 개발한 자칭 박사라는 사람이 방송 이후에도 계속 이걸 홍보하고 다녔던 건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국제 하프 마라톤 20km짜리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3등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고요. 요거를 4개월을 일단 차야 돼. 그래서 그렇게 젊어진 거예요. 제가 암이 걸렸어요. 전립선암. 병원에 가니까 2기래. 버티고 수술을 안고 저희 기계를 사용해서 고쳐진 거예요. 저기 회사에 오신 분 중에 태어날 때부터 공부가 있어요. 공부. 아시죠?
연세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거의 못 고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어떻게 고쳐 스스로 해야지. 그런데 저희 기계차고요. 싹 없어졌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저 사람이죠. 박사라고 하던. 근데 이제 요번에하고 그때하고 물건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 어떤? 업그레이드가 좀 됐어요. 어허. 뭐 업그레이드 많이 된 건 아니고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거 저 있잖아요. 저런 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보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 반창고로 둘둘 감아놨는데 요런 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물소리, 새소리는 똑같아요.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제품명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세미나에서도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상포진, 당뇨, 암, 뭐 질병을 이것 때문에 다 고쳤다라고 얘기를 전하면서 기계 이거 무조건 된다. 부작용도 없다. 하나보다는 2개 착용하면 더 좋다라고 빨리 효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198만 원. 198만 원.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저런 얘기 뭐해 좋다 좋다 좋아 1시간 넘게 들으면 아예 가뜩이나 진짜 막 여기 삭신이 막 쑤신데 당연히 귀가 솔깃하시죠. 자, 그런데 제보자는 이 업체에 더 큰 문제가 있더라 의심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불법 다단계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도착한 물건을 보니까는 중국산 라디오 제품을 앞에 약간의 개조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솔직히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그런 제품에다가 들어봤을 때도 그냥 라디오 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는 이게 누가 봐도 이걸 치료기기라고 할 수도 없는 제품이니까는 환불을 요청을 드린 상태였었어요. 파동 에너지 통해갖고 치유가 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링크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는 좀 안 맞는 그것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알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불법 다단계 제품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교수님. 네, 이 제보자께서 이제 딱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산 그냥 라디오 갖고 소리도 지지직밖에 안 나니까 이거 너무 아닌 것 같다. 치료기기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환불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든지 환불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파동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또 막 그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환불을 원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안 삼을 테니까 환불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전화해라 저기에 전화해라 그러면서 계속 돌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뭐 판매자라는 분, 그다음에 뭐 사업장이라는 분 이런 분들하고 여러 명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법 다단계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통화를 했던 사람 중에서 불법 다단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 업체 측에 연락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고 이거 다단계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야 환불해 줄 테니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예전에 그 집중력 향상 학습기 그거 그 느낌. 그거는 싸기라도 했지. 이거 198만 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198만 원까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보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 제작진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자, 일단 제품을 개발한 박사가 라디오를 2만 원대에 삽니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본인이 만든 칩을 넣고 90만 원에 유통회사에 넘겨요. 유통업체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여러 판매자들에게 제품을 넘기는데요. 이 판매자들이 3, 4단계 정도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 소위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몇 대의 기계를 구입하느냐, 또 그걸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루피,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처럼 등급이 달라지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도 역시 주변에서 비슷한 다단계 제품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것도 구조가 비슷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본사 측에 이 구조와 관련해서 또 문의를 해봤는데요. 본사 관계자는 유통 자체가 직거래 방식이고 이 사업자를 갖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유통해주는 단순 구조라서 다단계나 방판, 총판, 대리점 뭐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새소리, 물소리 나온 칩이 무슨 77만 원이야.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판매하는데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뭔가 판매 술들이 드러납니다. 뭐 양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사람 역시 양자가 뭐예요? 모릅니다. 다만 그런 얘기를 꼭 하라고 합니다. 치유가 될 수 있다. 치유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그 교육을 받은 이유는
아마 뭔가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는 것 같고 본사 관계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의료기 치료기도 아니고 우리는 디지털 전자기기라고 교육하는데 그걸 왜 팔아요, 그거를. 디지털 전자기기를 왜 팝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뭔가 의료법이나 그런 것들 좀 피해가기 위해서. 치료라고 하면 치료, 의료. 그러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치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요. 그렇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하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 변호사님, 새소리 물소리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나옵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이 제보자도 그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판단력이 좀 흐려진 그런 고령의 어르신을 상대로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제보자가 이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아직 피해자 조사 또는 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환불이잖아요. 예. 제보한 후에 어렵게 환불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중간에 싸우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어렵게 이렇게 끈질기게 받은 거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받기 어렵다. 당연하죠. 네, 이렇게 제보자가 전해왔고요. 그리고 제작진이 경찰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 물어봤더니 환불을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기 혐의 적용 어렵다 하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불법 다단계 판매 관련해서는 정황이 확인되면 범죄로 볼 수 있으니까 현재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말 198만 원 주시고 사면 안 됩니다, 진짜.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두 여성이 전자제품 매장에서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TV를 고른 여성, 갑자기 옆 사람에게 지갑을 요구합니다. 급기야 지갑을 빼앗으려는 여성과 이를 막아서는 상대 사이에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지는데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의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15년 전에 에어로빅 학원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아주 친근하고 먼저 와서 말을 시켰습니다. 어머머, 어느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 입구에서 여러 번 뵀어요. 막 이렇게 말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도 동갑이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동만 다른 거예요. 게다가 자녀들까지 또 또래였습니다. 너무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 여성 손도 컸어요. 여름에는 삼계탕을 가져다 주고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가져다 주고요. 심지어 이제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뭐 휴지 같은 거 사면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럼 그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이건 자기 써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선심을 썼어요. 뭔가 이 제보자께서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여성을 의지하게 됐고 가족 여행까지 함께 다닐 만큼 5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돈 문제 때문에 뭔가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날부터 여성이 뭐 남편 월급이 밀렸다 이런저런 핑계로 10만 원, 20만 원 조금씩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소액. 네, 근데 뭐 매번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돈을 갚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보자도 의심 없이 이제 곧잘 돈을 빌려주게 됐는데, 자, 어느 날 여성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달려와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성이 너무 화가 나서 상간녀를 때렸는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합의금? 맞아요. 급하게 합의금을 줘야 한다면서 제보자에게 돈을 빌려갔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돈을 꿔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다. 남들에겐 제발 비밀로 해달라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빌려간 돈만 무려 2천만 원. 하지만 여성은 갚을 생각조차 없었다는 거.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뭐 알아서 줄게 이런 식이에요. 알아서 줄 테니까 주는 대로 받아 보고 이런 식이지. 너무 그쪽으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돈을 빌리면 다 주지 않고 처음에 몇 번만 줘요. 조금씩 그러면 법적으로 사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막 이게 말을 너무 잘해갖고 누구든지 홀딱 넘어가요. 진짜 마성의 언변을 지녔다.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돈 갚으라고 막 재촉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애가 아파서 지금 정신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 남편이 나 때려서 지금 못한다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그냥 당할 수 없으니까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떤요? 예. 돈은 됐고 잠깐 만나서 얘기나 하자, 수다나 떨자 이렇게 유인을 한 건데요. 전자제품 매장으로 함께 갔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갑자기 나 TV 살 거다. 그런데 나 돈 없으니까 내 카드 쓰자라고 해서 지갑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안 된다고 당연히 버텼겠죠. 신랑이 끝에 억지로 제보자가 카드를 빼앗아가지고 결제까지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가구점 가가지고 또 가구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 여성이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돈 없다. 빌면서 전 재산 줄게.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통장에 든 돈을 다 줬는데요. 이게 TV 가격까지 합해서 6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600만 원은 건졌지만 빌려준 돈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 그렇죠. 근데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잠시밖에 안 됐습니다. 여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진짜? 전화도 꺼버리고 회사에 찾아가봐도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니까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 충격적입니다. 어떤요? 아니 그 여자 사기꾼인지 몰랐어? 정가 24범이야. 예전 동네에서 사기를 치다가 열로 이사 온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이번에는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들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돈 빌린 거는 비밀이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유형의 사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이 주민들 한 10여 명한테 사기를 친 다음에 잠적을 한 것입니다. 아, 그 동네를 완전히 그냥 벌집을 만들어 놓고 갔구나. 자, 그런데 이 여자를 찾기 위해서 내 돈 떼어먹은 사람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막 찾아다니셨어요. 네, 그 긴 기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제보자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한 피해자로부터 그 여자를 찾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지인에게 자녀가 결혼한다는 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는데 예. 신부 이름하며 혼주 남편 이름까지 다 너무 익숙하더래요. 혹시나 싶어서 지인에게 예비 며느리네 가족 사진 좀 있냐고 물었고 프로필에 있다면서 사진을 받았는데 세상에나 돈을 빌리고 잠적했던 그 여성의 가족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여성이 개명까지 하고 원래 남편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딸 유학까지 보냈고 이 딸의 결혼식도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호텔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더 뻔뻔하게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외 출신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부탁했다고, 나 못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법 좋아하니까 법으로 해서 난 못 준이다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난 내 그 이름으로 재산 해놓은 거 없고 그래서 내 새끼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다 하면서 내 새끼한테도 받을 생각 하지 마 있어 하면서 한마디로 돈 없다. 네. 해째라. BJR. 오히려 추심업체 요청을 하니까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돈을 못 준다. 네 명이 셋이서는 없다. 내 자식한테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매달 조금씩 갚습니다. 몇만 원씩. 세상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2만 원씩 이렇게 갚으면서 결국은 사기는 면하고 또 돈은 안 갚고 이런 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야, 손 변호사님 또 그렇게 또 시쳇말로 잔머리를 굴리는군요. 한때 유행했던 수법이고요. 네, 이런 사기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죠. 왜냐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기 고의가 애초에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마치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져가면 그게 사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리긴 빌렸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으면 이거는 사기죄는 안 되고 민사가 되니까 나 돈 없습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기 고의가 없고 나는 갚고 싶고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갚습니다. 그러니 이건 사기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 고의 인정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눈속임이다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 여성은 정말 생활형 범죄로도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진짜 뭐 기술자급 사기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엄청 잘 조종하는 사람이고 말 주변이 엄청나죠. 그래서 딱 될 것 같은 사람을 타겟팅을 한 다음에 계속 선물 공세도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불행한 스토리텔링을 시작해서 동정심을 일으키고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죄책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 너무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마 고립까지 시킵니다. 이런 정말 뭐 장인급 명의급 사기꾼이기 때문에 24범이라 그랬잖아요. 예. 얼마든지 지금도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사기치고 네. 다닐 거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평화로운 도로 위 트럭과 흰 차량 한 대가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차량이 트럭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데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차량은 트럭과 쾅 충돌하고 구덩이 안으로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아이고. 차량이 가고 있던 차로는 공사 중이라서 저렇게 안전콘이 놓여 있었는데요. 차량 운전자가 공사 현장을 늦게 발견하고 부랴부랴 차선을 변경했던 겁니다. 다행히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별다른 바로 부상을 입지 않고 차량에서 빠져나오는데요. 아유. 자, 교통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로에서 전방주 시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끼어드는 거 정말 큰일 납니다. 좀 마. 다음 이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과 새파란 하늘 위 자세히 보니 무언가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에 떠 있는 것이 뭔가 하니 다름 아닌 사람이었는데요. 얘 뭐 하는 거야?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 크레인에 소년이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저기까지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건지. 어떻게 올라갔어요? 경찰들도 황당한 얼굴로 올려다보는데요. 구조대원들이 크레인을 영차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구조대원들 올라가는 그리고 거? 조심조심 아우. 내려와서 소년의 몸에 미쳤어. 연결합니다. 소년과 구조대원은 한 몸이 되어서 건물 옥상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아니, 저놈의 자식 왜 올라갔대요? 네, 전망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무려 7시간 이상을 고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모한 행동 자제해라 이 친구야. 자, 다음 이어갑니다. 열심히 바닥을 닦는 여성 뒤로 아이가 유아용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는 청소가 보였는지 꾸물꾸물 일어나는데 불안합니다. 네, 아이는 몸을 뒤로 돌리고 꼼지락 움직이면서 의자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높았는지 의자에 매달린 채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그 간다. 모습을 발견한 여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아이에게 뛰어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유아용 의자까지 쓰러지면서 아이도 함께 넘어지는데요. 아니, 완전 볼링 아니야, 이거? 네, 여성은 아이를 재빨리 안아들고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도합니다. 넘어진 상황에서도 아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교수님이 한 말씀? 네, 뭐 사랑이 조금 지나치시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엄마의 모성애가 아이를 구했습니다. 구한 거 맞습니까? 아이도 넘어졌는데? 아니 안 다쳤대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의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